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오늘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개판. 제일 그 개판 집단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 저것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1년에 각 10억씩 쓰면서 말이야. 저게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총체적으로 무너졌고, 희망은 우리 광화문 세력이 8월 15일 날을 디데이로 해서 박정희식 5.16 혁명을 하는 길 외에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죠. 문화가 무너졌죠. 정치가 무너졌죠. 언론이 무너졌죠. 안 무너진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지금 어느 부분 하나를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김학성 교수님, 네, 김학성입니다. 나오셨습니다. 황선홍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네, 황정선 장로입니다. 네. 지금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과대 지출되는 정치 비용, 김학성 교수님. 예. 아니 정치 비용이 말이죠. 저쪽에 구라파 쪽에서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쪽에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예. 그쪽에서 그 우리한테 흉을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이 대한민국은 안 해도 될 이념 논쟁을 하느라고 예. 1년에 약 400조 돈을 날라간다. 이게 그 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목사님? 맞아요. 불필요한 우리가 국력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스웨덴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네.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네.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2명당 1명의 비서가 있어요. 참나. 예. 국회의원 2명의 비서 1명. 그러니까 서로 국회의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정말 국민 봉사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데 네. 대한민국은 예컨대 목사 아시다시피 9명이나 그 비서를 둬서 이제 연간 뭐 7억에서 8억 정도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제대로 일이나 하면 몰라도 일도 좀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가장 이제 우리 국회를 지탄하는 것이고, 더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의 21대 총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든지 지금의 그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이 제정신으로서는 그들의 발언과 행동을 참 참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 또 있잖아요. 지방자치. 2년 후에 있습니다. 또 예. 아니 지방자치 그 행정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또 들어가죠, 예, 목사님. 도지사 무슨 또 각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까지 있잖아요. 구하고 군의회도 있습니다, 목사님. 군의회도. 예, 예. 이게 도대체가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가? 기껏해야 뭐 네. 군의회 같은 경우는 네. 뭐 한 5에서 7명이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하는 게 네. 그 군민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요. 네. 자기네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네. 군 공무원을 통제해가지고 지방에 나름의 그 유지로 남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인허가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예. 뒤에서 내문이나 받고. 네. 예? 황교안 장군님. 저 구라파 쪽에 스위스 스웨덴 쪽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래요. 네.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 특히 북구라파 네. 거기는 이제 인구가 우리처럼 뭐 5천만을 넘지 않기 때문에 뭐 1,000만도 안 되고 하니까 좀 그 선진국에 이렇게 우뚝 서지 못하지만은
사는 것으로 1인당 GDP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보다 잘 삽니다. 그렇죠. 뭐.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은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정치인들이 특히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우리처럼 엄청난 뭐 186가지 특권, 그다음에 또 뭐 세비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저 영국 지난번에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네. 영국 그 무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영국만 해도 그 영국이 그래도 좀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주말에는 자기 지역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주중에는 의회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런던이 엄청 비싸거든요. 집세가. 네. 그러니까 전부 그 야전 침대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그 한 사람들도 의원들도 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방금 뭐 저 김학승 장로도 얘기했지만은 네. 이 모든 게 기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국회의원들 개혁시키려면은 특검부터 다 없애야 됩니다. 세비 지금의 반 정도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전거 타고 네. 다녀야지. 지금 국회의원 되면은 팔자 고친다고 보니까 네. 저는 어제 그저 목사님 집에 가서 이렇게 채널 털다 보니까 네. 국회 저 법사위 예, 네. 청문회 했죠. 예? 네. 그 최상병 때문에 네. 그걸 잠깐 하길래 잠깐 봤습니다. 네. 제가 한 5분 보다가 정말 화가 나고 해서 네. 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해병대 그 임성근인가 네. 사단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단장한테 이놈 저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막 다그치는 겁니다. 아, 예? 말도 못해. 예, 사단장 사퇴할 거기 없느냐고. 예? 이야. 그러면은 저는 뭐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회가 군림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검사처럼 취조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차분하게 사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사퇴내라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그 사단장쯤 됐으면은 사실은 군에서 출세한 겁니다. 예? 사관학교 나온다고 해서 전부 장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중령에서 예편합니다. 그러고 우리 육사를 따지면은 저희들 동기생 한 10명 조금 넘는데 네. 대령된 그게 딱 인력 계획에 따라서 160명을 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 중에서 한 40명 장군 됩니다. 그럼 아. 투스타 뭐 우리 육군 해도 이 저 특가병과 합쳐도 한 20명 조금 넘습니다. 전육말 해병대에서는 투스타 2명뿐입니다. 둘밖에 없어. 예, 사령관이 쓰리스타입니까? 할 만큼 한 겁니다. 예, 저는 그 최상병의 사건이 어떤지를 차치하고 난 다음에 사단장으로 거기 나갔으면은 그렇게 그거 하면은 이야기하죠. 내가 책임질 게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진다. 네. 그런데 네가 뭔데? 예? 국회가 뭔데? 예. 참. 해병대를 좀 감싸고 국민들한테 그래도 살아있구나 군이. 예? 저는 그 사단장이 뭐 어떤 행동을 조금 언행을 부족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은 무슨 징계를 받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군에는 예교상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비굴하게? 참. 예? 정말 이런 것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아니, 나 같으면요, 딱 주먹 딱 치고, 나 이거 조사 안 받아. 집에 갈 거야. 딱 이렇게 나와야지. 난 참. 어제 이게. 그 혹시나 방송실 장학일 목사님이 가져오신 것 중에서 박지원이가 소리 지른 것 좀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저 자료에 올려주세요. 지금 보내드린 자료. 예, 요즘 본문에 올려주세요. 목사님 스웨덴의 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국회의원 보좌진 한 명도 없고 스웨덴의 지방 의원은 월급 없고 원래가 이게 전국 전 세계적으로요. 네. 우리나라의 시군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봉급을 안 받습니다. 명예직으로서 우리만 줘요. 참. 우리만. 500만 원이야. 그다음에 사무실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 내지 4평. 법안은 4년 재임 중 1인당 70건, 1년에 18건. 한국 국회의원은 탈법화되어 있고 자체 개혁 불가능하다. 저게 뭔가면 최연혁이라는 스웨덴의 대학 교수가 인터뷰를 해서 나온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스웨덴이 선진국인데도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9명이나 되는 그 보좌진을 둬서 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예. 하는 것도 없고 소리만 지르고 앉아 있고 말이죠. 이재명이나 그 붙잡고 앉아 있는 인간들인데 네. 정말로 한심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요.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교육은 정교조들이 다 망쳐놨고 자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은 3,518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3,518명의 출석률이 오늘 벌써 다 들어왔는데 4,098명이 됐으니까 3,518명 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희망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희망 없어요. 쟤들이 불법 선거로 192명 했잖아요. 그리고 박지원이 조금 전에 큰 소식 하는 거 봤죠. 4년 동안 누구 맘대로 4년이야. 3개월 안에 해. 저것들 다 국회의원들 체포해서 깜빵에 집어넣어야 돼요. 부정선거한 놈들은 다. 모조리 싹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거는. 이거는 혁명밖에 없어요. 혁명. 박정희식 혁명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장관님. 예. 이제 뭐 내가 볼 때 나는 희망이 없게 보여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뭐 내가 볼 때에 희망이 없게 보이는데 이거는 박정희식 혁명밖에 없다. 이것만이 나라 국민성 자체가 다 무너졌어. 기본이 다 무너졌으니까 국민들이. 이건 뭐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요. 옛날에 불교 국가라서 예를 들어서 뭐 삼강오륜, 삼강오륜이 그래도 살아있어. 부자유친, 부부유별, 군신유의 뭐 그런 것들이 살아있어서. 근데 지금은 뭐 삼강오륜이 어디 있어요? 뭐 개판이죠. 뭐 개판. 장유유서 어디 있습니까? 장유유서. 전철 타면 저 어떻게 해요? 어른들 앞에 일어나요? 젊은 애들이? 제가 그저 청년들 집회 가서 그 할 때마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내가 앞으로 살면서 성공하겠느냐, 성공 안 하겠느냐, 그 자가 측정법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법.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앞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 또는 연약한 여자분 예. 또는 외국인 예. 왔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아주 희망이 있다. 그런 거 있다. 그런데 망설이거나 예. 아예 조는 척하고 예. 그 사람은 성공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우리 정말 정교조 교육 이런 지금 폐해를 그대로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때립니까? 때리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 부모가 이야. 와가지고 예. 그 엄마가 와가지고 예? 무릎 꿇고 사과해야지. 그렇죠. 정말 벌떡 무릎도 꿇고 예. 그런데 아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나라를 멍들게 하는 겁니다.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모들은요 깜빵 집어넣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전두환 정치가 다시 한번 나타나야 된다. 삼천 교육대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내가 무슨 너무 이게 극렬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김학성 교수님 예. 오늘 또 뭐 민주노총에서 좌파 애들이 서울 시내를 꽉 채워가지고 골목 뭐 다 데모한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벌을 준 것 같아. 비가 오는 걸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쟤들이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이제 뭐 슬슬 이제 발동을 거는 거죠. 목사님. 제목을 보니까요 임금이래요. 임금. 사실은 임금인데 이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념을 내세우면 불법 노동운동이 되니까 임금을 이제 빙자해서 하는 것인데 위로 띄워봐라. 제가 지금 전임금 노동자 대회는 이제 전반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한 그 전초전을 시작한 것이죠. 저거 네. 이제 탄핵을 위해서 이제 그 예비 동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거든요. 임금 인상. 네. 그다음에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그 저기서 보면 저 위에 노란 글씨가 있잖아요, 목사님. 네. 업종별 차등 적용 폐기하라. 제일 밑에 줄이에요, 목사님. 저게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실시하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실시합니다. 이웃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한 300가지가 돼요.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왜냐면 목숨 생각해보세요. 강남에 25시인가 24시에서 근무하는 알바생하고 강원도 고성에서 일하는 그 알바생이 임금이 같으면 되겠어요, 목사님? 앞으로 고성 쪽으로는 출마하지 마세요. 큰일 난다. 아니, 왜냐면 고성에는 목사님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예컨대 알바생을 고용할 때 서울이 강남이 12,000원이면 거기는 뭐 한 시급에 8,000원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역마다 거기에 맞게끔 달리해야 옳죠, 목사님. 그거를 차별하는 뜻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폐기하라. 저걸 하려고 하니까 하지 못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로자들이. 근데 일본은 우리가 업종별, 지역별 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이 있으면서 거기서 돈을 더 주는 데가 있고 덜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거든요. 그게 옳지요, 목사님. 그런데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게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북한 가면 월급 얼마 받겠어요? 북한은 목사님 100원. 글쎄 뭐 100원 뭐. 저 친구들이 이제 목적은 새로운 이제 내심에 있는 목적은 이념이나 가치 투쟁을 하면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불법이 되니까 결국 외형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하라, 차등 적용하지 마라, 노조법 뭐 이런 조항을 개정하라, 뭐 이런 식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저건 무슨 뜻인가면 현재 5명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5명이 안 될 때는요. 그 왜냐하면 아무리 근로기준법이라 하더라도 워낙 회사가 영세한 경우까지 법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거를 없애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니까 근로자가 3명 있는데도 노조법을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4명인데도 하라. 저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죠, 목사님 저게요. 그러니까 약 한 지금 120만 명이 해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불법 체류하면서도 저 돈 얻으려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해외 근로자도 250만씩 줘야 된대요. 네. 이제 한 달에 250만. 예. 네? 황교안 장군. 예. 아니 지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이게 국가 경제에 맞게 수준에 맞게 그래서 국가가 다 이렇게 이제 조정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임금 이 제도는 결국은 지금 현재 자동차가 연봉 거의 1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봉 1억이면은 우리 군인들, 공무원들 뭐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 군인들은 최소한 30년 이상 한 대령급들이 연봉 1억 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더 활발하게 외국의 자본, 기업들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 노조 때문에 안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오면은 기업에 물는 법인세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 2010년대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수상이 되자마자 영국병을 고치겠다고. 그 영국병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국의 노조가 너무 정치색이 짙고 예, 너무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 특히 탄광 노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처 수상이 되자마자 이 노조를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전력을 기울여가지고 결국 항복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영국 병이 고쳐진 겁니다. 치유됐죠. 예. 예. 그래서 영국이 노조 때문에 유럽의 그 1등 국가가 못 된다고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 대처 때문에 이 노조 문제가 해결되고 노조가 항복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임금이 그냥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그렇게 낮은 체계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히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는 임금은 기업에다가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는 최저임금을 가드라인을 해주고 그 노동자들이 박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노조가 세계 평균의 또는 그 GDP에 비교할 때 상당히 상위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예. 특히 뭐 민노총은 지금 거의 좌파의 본산이다 이런 것을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엔 저는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윤 대통령 취임하고 첫 해에 그 민노총 또 시위 이런 거 아주 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잘 했습니다. 맞아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삼성전자도 파업하잖아요. 삼성전자. 조금 전에 현대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도 연봉 1억이거든요. 근데 임금이 적다고. 1억이 넘지 거기는. 예, 넘죠. 예. 근데도 파업했어요. 그 이병철 회장이 예.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한 말이 삼성은 절대 노조 만들지 말라. 네.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이건희 시절 때까지는 안 했었죠. 노조를 예. 안 만들었죠. 네. 창립자의 유언이니까. 네. 그 대신에 다른 데보다가 사전에 임금을 더 많이 맞습니다. 주라. 넉넉히 주라. 예, 예. 왜냐하면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 손해보는 그 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울산 중공업이나 울산 자동차는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네. 보통 뭐 한 달 동안 파업해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이 결국 누가 손해 봅니까? 그게 결국은 기업이고 결국은 국민의 손해가 되겠죠. 국민의 예. 손해가 네. 되죠. 근데 지금 오늘 그 투쟁하는 제목이 표면상으로는 뭐냐? 임금 상승, 노동 조건 개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한국의 노동 조건 개선이 사실은 뭐 지구촌의 전체를 보면 한국같이 이렇게 지금 노동 제도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죠.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중국에 가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뭐 일본 가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도 안 하면서 시간 때우면 네.
무조건 돈 줘야 돼. 또 불법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네. 기업이 다 네. 그 이제 다 눈 감아주고 네. 없던 걸로 하자 네.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이 근로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버릇만 나빠져 있습니다. 버릇만. 예. 근데 결국 오늘 제목은 뭐 임금 뭐 노동 조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탄핵 아닙니까? 이게? 탄핵이죠. 예. 탄핵으로 가자. 네, 탄핵의 시동을 이제 건 거죠. 목사님. 오늘 거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예. 황교안 장군님. 이와 같이 이제 제 탄핵을 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불법 시위를 하는데 저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광원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예. 예? 목사님 뭐 예. 그저께 예. 뭐 결심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거 지난주 훨씬 전에 목사님 벌써 22일 날 민노총 시위한다고 아시고 네. 대책을 쭉 세워 오셨는데 네. 이 우리가 부정선거 갖고 이렇게 많은 정황과 증거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뭐 대통령실이나 또는 이런 데서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데 한번 그러면 우리 광화문 세력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조금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사실 오늘 뭔가 좀 저 시위가 네. 좀 격화되고 해가지고 경찰들이 투입되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 특히 국힘당 저놈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 다치고 이런 게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고 준법 정신이 없고 또 자기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불법 시위에는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신문 방송에 과연 우리처럼 안 나오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저건 100% 나오죠. 100%. 오늘 아침부터 벌써 나오더라고. 예고편부터 나오더라고. 뭔가 잘못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 노동운동 나온 오늘 시위 나온 사람들까지도 저들의 소원이 연방제니까 그냥 연방제로 넘겨주자고요. 차라리 넘겨줘버리고 그 북한한테 한번 시달리도록 경험을 해야지. 그러면 사실 저기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기 간첩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한 명한테 99명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저런 제목으로 노동 임금 인상하라. 또 뭐 그 노동 조건 개선하라. 이런 말에 99명이 끌려간다고요. 네. 한 명은 거의 간첩 수준이야. 예. 그러면 그들의 목적지가 연방제니까 차라리 그냥 연방제로 가도록 넘겨줘버리고 국가를 한번 북한한테 시달리도록 한번 체험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이쪽에 192석 한 걸 알고 푸틴이가 북한에 와서 동맹을 체결하고 동맹 체결했다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남한이 무너졌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것을 벌써 전제 조건을 하고 이제는 뭐 전쟁 필요 없죠. 6.25 전쟁 필요 없죠. 왜냐하면 김정은 환영대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김정은 환영대회만 하면 되는 조건이 지금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럴 때 사실은 이 대통령이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중도를 했든지 뭐 좌파를 했든지 뭐 술을 먹었든지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아니 이거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길이 부정선거 딱 조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 저쪽에 지금 장지현 박사에 의하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78명이라 그래. 78명. 예. 좌파 중에. 예. 그럼 우리 108명 더하기 78명이면 몇 석입니까? 186명이죠. 예? 186명? 예. 78명에다가. 그러니까 108에다가 예. 78이니까요. 예. 186명이죠. 예. 이렇게 돼야 정치가 제대로 되는 거지 사실은. 예? 그런데도 이걸 뻔하게 알고
저기 우리 대통령에 대한 호소문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개일 우리 방송할 때마다 들어드리는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좌파 애들은 조용해요. 지금 겁먹어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든 이 영상이 원체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증거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조용한데 말이야. 우리 쪽의 사람들이 말이지. 에? 국회를 비롯해서 108명을 비롯해서 또 대통령까지 용산까지도 다 꿀먹은 병아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청와대에 계시는 그 비서관들은 왜 대통령한테 이런 보고를 안 합니까? 말로만 보고하면 안 되죠. 이 동영상 자체를 보고를 해야죠. 이게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그 청와대 그 300명 그 비서들 그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도대체? 비서실장 그 정진석 그 양반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에요? 응? 지금 바깥에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하야해서 나올 때 가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바깥에서 4.19가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깜깜이 눈으로 누가 만들고 있어요, 도대체가. 에? 장 차관들, 야, 이 자식들아. 역사도 모르냐? 3.15 부정선거도 모르냐? 4.19도 모르냐? 5.16도 모르냐? 응? 니들이 거기서 장차관 하면서 좋은 거 다 헤쳐먹으면서 말이야. 난 이렇게 욕을 할 자격이 있어. 왜? 내가 강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니들이 거기에 청와대 들어갈 수 있었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지. 이재명 대통령 돼서 뭐 어떻게 되겠어? 나라는 끝났죠. 북한은 넘어갔지, 나라가. 그런데도 말이야, 이 도대체 우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108명도 그렇고 겨우 이제 뭐 비슷하게 뭐 김민정 의원이 뭐 부정선거 뭐 말 한마디 했는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또 난리들인데 그 정도 해서는 안 되죠. 단식 투쟁 들어가야죠. 108명이 다. 청와대 직원들도 전부 다 단식 투쟁 들어가야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성격에요. 이 동영상을 그대로 만약에 봤다 그러면 그분의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대통령을 내 안 해먹으면 안 먹었지. 그 말도 여러 번 했어요. 안 해면 안 했지. 이런 성격이란 말이야. 근데 왜 보고를 안 하냐 말이야. 도대체가. 수석들. 응? 장차관들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파 대통령들은요. 이명박도 그렇고 우리가 목숨 걸고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깜빡이나 가고 박근혜도 우리가 목숨 걸고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탄핵이나 당하고 말이야. 도대체 우파들은 왜 그러냐고 도대체. 뻔해요. 탄핵될 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거는 이제는 시간 문제. 올 가을 가면 반드시 탄핵입니다. 저거는 반드시. 이런 사전의 상태를 미리 알아 읽어내고 정확하게 말이야 대처를 해야지. 김학성 교수님. 예. 아니 4.19가 왜 일어났어요? 4.19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60년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처음 밀고 땡기고 하다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주열이라는 사람이 마산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이 발각 시체로 떠오르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 국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3.15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당시의 국가 권력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저항권에 의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4.19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예. 그러면 3.15 부정선거는 사실은
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한 거 아닙니까? 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죠. 그거 하고 예. 지금 이번에 총선에 부정선거하고 어느 게 더 커요 도대체가? 그 이제 우리가 그거는 예. 한 놈 이기모 한 놈을 놓고 부정선거했고 예. 여기는요 300명을 놓고 부정선거했잖아요. 300명에 대한 부정선거죠. 예. 그렇죠. 예. 어느 게 더 크니까? 그 이제 그걸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 당시에 그 3.15 부정선거의 그 이제 그 행태가 드러났지만 그때 보면 참 책에서 보면 어마무시하더라고 목사님. 무슨 피아노 선거 무슨 선거 가지고 부정선거의 행태가 상당히 다양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이 이번에는요 머리가 발전해서 예. 더 교활하게 했어요. 교활하게 한 것이죠. 아니 예. 투표 용지를 파쇄를 한 것도 나왔고. 네. 예? 이게 무슨 뭐 저 하남 선거 같은 데를 보면 이런 도표까지 다 보여주는데 3.15 부정선거는 저리 갈아요. 근데 국민의 근데 분노 수준을 보면 윤석열을 찍은 48%, 1638%, 38만 명은 지금 3.15 부정선거 때보다 더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게 안타까운 게 예. 그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다 폭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같이 폭발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다수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 그건 아예 기대하지 말고 왜냐하면 걔들은요 저 2년 후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그 도지사하고 서울시장하고 이거 해먹으려고 벌써 거기에 그래서 한동훈한테 탁 엎드려 있는 거야. 떨어진 사람도 그렇고 당선된 사람도 그렇고. 예. 예를 들어서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은 서울시장 나올 게 뻔할 거거든요. 국회의원 던지고 뻔하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은요 우파 이 정치인들은 이거는 좌파들보다 더 나빠. 좌파는 그래도 이념이라도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념도 없고 개판이야 이거 완전히. 예? 개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딱 희망은 윤석열 대통령 한 번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황 장군님 왜 결단을 못합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가 없어서 결단을 못하는 겁니까? 배짱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그 자질이 여러 개 있었는데 뭐 역사상 빛났던 국가 지도자들은 뭐 첫째는 통찰력입니다.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가에 대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못 한다면은 그 통찰력 부족한 겁니다. 전 지금 이대로 이 상태대로 가면은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왜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보다 지금 저놈들은 제가 보기엔 10배는 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최순실 사태가 나고 국정농단 사태가 났을 때 국민들 중에서 실망하는 것보다 지금 한 2년 동안 1010만고 끝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왜 이렇게 갈까?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정광석화 같이 문재인 정권이 하던 적폐청산을 우리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면은 이번 총선 뭐 붙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내부 분열만 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 정말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예. 이렇게 가면 뭐 국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통찰력 앞을 좀 내다봐야 됩니다. 예. 또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상황 판단을 하기에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에 이 부정선거, 부정투표에 관한, 부정개표에 관한 이거 선거 개혁하거나 손대지 않으면은 이제 보수우파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이미 그 발판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요번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어제 김만배하고 또 누굽니까? 신앙님 구속됐습니다. 오늘 오면서 저 신문 그걸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악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 그걸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녹취록을 조작하고 뉴스타판과 거기에서 한 것이거든요. 예? 이런 거 언론인들도 오늘 보니까 언론인들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이런 것까지도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는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예?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 관심을 확 주목을 받고, 국민들 스스로가, 야, 이거 부정선거 이제는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자. 됐다 할 정도로까지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을 이렇게 지금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세력이 하고 있는데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집회 시위 어떻게 신문 방송에서 할지 저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정말 저도 많은 생각 끝에 했는데 5.18 조사위원회처럼 세월호 조사위원회처럼 그렇지.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맞아. 제가 보기에는 법무장관 시켰어. 예? 이거 한다고 딱 이슈만 던져도 신문방송 좌파들 야단 날 겁니다. 50% 넘어가요. 왜 하느냐? 지지율이 50% 넘어가요. 아니 5.18하고 지금 세월호는 지금 몇 년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예?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오스트리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재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세계 6위권의 선진국이 이렇게 많은 정황들이 나오고 이렇게 저는 참 묻고 싶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 장재원 박사가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원이 명단까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거 왜 명예훼손 안 합니까? 예? 모든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의심도 있으면은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국가 지도자인데, 정말 더 이상 실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48%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24%예요. 그러면 48%에서 24%로 떨어진 그에 있는 사람들은 실망했다는 얘기죠. 근데 뭐를 실망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알아줄 사람 없어요. 아니 48%가 24%로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실망했느냐. 첫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취임식하자마자 바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첫째는 뭐냐. 속된 표현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지들끼리 다 해먹네. 이겁니다. 이거. 지들끼리 다 해먹네. 그게 뭐냐. 새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다 지들끼리 다 해먹네. 그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게 국정원도 가지고 있고 감사원도 가지고 있고 검찰, 기무사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정보가 어두울까? 왜 떨어졌냐 그러면 벌써 1%만 떨어져도 빨리 원인 분석해. 왜 떨어졌는지. 이거 바로 지시를 해서 정보기관을 통하여 보고를 받아야 될 텐데 48%에서 24%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언젠가는 국민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알아줄 사람 없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국민들은요, 헷가닥 해버려요, 금방. 그 증거로 48%에서 24%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정강훈 목사 같으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하면 안 되고 일거에 엎을 수 있는 길이 부정선거 수사하면 내가 볼 때 70% 올라가 버립니다. 70%. 부정선거를 사실대로 밝혀가지고 전라도까지 다 밝혀서 이거 가짜, 이것도 가짜. 그래가지고 재선거 한다. 3개월 안에. 재선거 했더니 우리가 200석을 했다. 그러면요 90% 가요. 90% 대통령은요 여러 일 관여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장관들한테 다 맡겨놓고 대통령은 결정적인 판단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게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뭐 1년 임기 줄이고 야당들하고 타협해서 좋다. 내 1년 대통령 줄여주겠다. 그래가지고 개헌을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다면은 바로 깜빵입니다. 바로 깜빵. 그거는 박근혜는 저리 가래요. 바로 깜빵입니다. 저거는. 깜빵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저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좌파 애들이. 저 사람들은요, 준간첩이에요. 준간첩. 북한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요. 말했잖아요, 벌써. 김학성 교수님. 예. 어버이 수령님 맞습니까?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참 기가 막히네. 목사님, 하나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리면, 네. 그 사람이 강민구예요. 아,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 아세요, 목사님? 몰라. 의성입니다. 뭐요? 목사님 고향시 의성입니다. 강민구 그놈이. 아니, 의성 새끼가 어떻게 그런 새끼가 나와?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동기들 모임에 갔었는데, 네. 거기에 의성 출신 얘가 있었어요. 또 동기 중에. 그래서 우리 우파 모임이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하는 말이, 강민구가 야, 의성이랍니다. 강민구 이력서 한번 띄워봐라. 예, 방송국에. 의성이랍니다, 목사님. 강민구. 그것도 조작된지 모르니까. 의성에서 그런 씨가 나올 리가. 과연 있을까? 응? 자, 보세요, 이제 의성, 저번 주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경북 의성이네. 예. 나이도 어리네, 이거 64년생이.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이재명이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해줬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 그러니까 플레이하기 경북 위해서 대구만 먹으면 이재명은 대통령 된다. 그런 포석이겠지. 하여튼 그런 뭐 보석도 있고 그다음에 TK를 갖다가 어떻든지 담은 몇 표라도 더 얻자 해서 했는데 저 친구가 이렇게 이제 수령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3.15 부정선거 때 보다가 저 영상 나오네. 띄워봐라. 아따 수령님 맞네. 어버이 수령님 맞구만. 아들 같은데요. 따야 참나. 아버지 맞네. 어버이 수령님 같이 보이네. 참 상당히 깍듯하게 목사님 인사하죠. 참나 예. 정말. 자, 식구 금지가 돼 있으니까 원본은 띄우지 말고 열불난다. 조나단 목사님이 편집한 거 거기는 식구 금지 없어. 그러니까는 그거 한번 지금 열불난다 하면 되고 지금 현재 열불나는 상태가 3.15 부정선거 때보다 열불이 더 나요. 윤석열 대통령 이걸 모르시냐고요. 오죽하면 이런 대중가요가 나옵니까? 열불난다는 것이. 에? 누구를 향하여 열불나니까 누구를 향하여. 정치가들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가 있어요. 열불나는 이유 중에서. 아니 우리가 5년 동안에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숨 걸고 토요일마다 전부 다 돈 5만 원씩 챙겨 지르고 일주일에 버스비 내고 밥값 먹고 광화문에서 또 헌금도 하고 이래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양심이 있으면 아니 광화문에 와서 연설 한번 해야죠. 자기를 만드는 주체 아닙니까? 주체 아닙니까? 주체.
북한처럼 주체사상 아니면 주체사상. 광화문이 바로 지금도 종이 호랑이를 만들어서 거짓말하고 뭐 우리 회원이 뭐 100만 명이다, 뭐 300만이다, 다 뻥이에요. 우리가 뭐 정부한테 돈을 한 푼 받았어요? 돈 1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청와대 가서 용산에 가서 밥을 한 끼 얻어 먹었습니까? 응? 우리는 오직 나라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이런 집회를 5년 6년을 하는데, 그럼 대통령도 양심이 있으면 지나가는 길에라도 연단에 들려서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 세력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연설 한번 하면 뭐 안 돼요? 안 되냐고요, 도대체가 말이야. 응? 그 아직 파악을 못하는 거야. 아직 파악을 못하는 거야. 지금 정부로부터 도움받는 단체가 제일 먼저가 제한군인입니다. 1년에 30억 이상 받을 겁니다. 회원이 1200만 원이죠. 자유총연맹 정부로부터 돈 받습니다. 새마을중앙회 받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 그 예산 많이 받아요. 평통자문위원회. 그리고 어제 제가 이북 오도청에 내가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북 오도청. 이북 오도청도요, 이게 3대가 벌써 내려와 가지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다 7학년 8학년이요. 다 7학년 8학년. 7학년 8학년들은 지금도 뭐 북진 통일하자고 난리 나지요. 그러나 정교조들이 다 망쳐놔 가지고 손주들하고 젊은이들은 이북 오도청도요 5대5도요 5대5 투표가 나오면 좌파 우파에서 제한군내 마찬가지, 자유총연맹 마찬가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뭐예요? 투표하면 5대5인데 절반인데. 자, 이런 상태를 빨리빨리 감지를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어딘가 다 명단 써내죠. 우리는 200만이다 300만이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님 믿지 마시고 한번 집회한 데 모여봐라 이렇게 해보세요. 자유총명도 좋고 집회한 데 모여봐라. 광화문에 한번 모여봐라. 모이는 숫자가 바로 그들의 세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광화문에 모이는 걸 가지고 실증을 하잖아요. 광화문에 한결같잖아요. 한결같아요. 이번에 6월 6일 날도 모인 거 보십시오. 6월 6일 날 영상 있으면 다시 한번 띄워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회에 모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명단 써내는 거 뭐 200만이다 500만이다 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다 뻥이에요. 그거 다 뻥. 근데 사기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 좌파 애들은요 수백 개 수천 개 단체장들이 숫자가 맞아요. 숫자가 맞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어제 내가 미숙이한테 통계 내라 그랬는데 이번에 총선에 참여한 숫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도대체가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모르실까? 참나 정말. 그리고 더 나쁜 놈들은 비서관들이야. 비서관들 말이야. 은지 나왔나? 예. 은지한테 보낼 테니까. 이번에 총선에 참여한 숫자입니다. 숫자. 자, 은지 바로 한번 띄워봐봐. 띄워보라고요. 지금 보면은 좌파 애들은요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다 나왔어요. 이번 총선에 1614만이 다 나왔단 말이야. 우파는요 약 한 500만 표가 덜 나왔어. 600만 표가 덜 나왔다고 투표하러. 여기서 총선이 깨진 거거든. 여기서. 그걸 왜 안 나옵니까?
좌파들은 이념으로 뭉쳐져 있고 우파들은요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전부 다 이해관계. 가문 운동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자기한테 유익 안 되면 안 나와요. 이러면 나라는 끝나는 거야. 어차피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뭐 우리가 200만이다 300만이다 모여봐. 가문에 한번 모여봐. 50명밖에 안 모였어. 그럼 니들은 50명이야. 자유청년면도 50명이야. 거기는 또 돈 안 주면 안 와요. 또 다. 이 정부한테 지원받는 단체들은 다 전부 다 돈 줘. 돈 주니까 뭐 3,000명도 모이고 5,000명도 모이죠. 우리는 돈 줍니까? 자기들이 헌금하면서 하지요. 그러면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번에 총선에 참여한 숫자 한번 보세요. 자 띄워보세요. 위로 한번 띄워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약 1,00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756만이죠. 756만. 예.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 60만. 저거 완전히 망했네. 심상정당 아니야. 그죠? 정의당 망했죠, 목사님. 정의당 망했어요. 한석도 의원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48만. 저것도 망했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102만이잖아요, 목사님. 근데 저게 의석이 둘 같잖아요, 목사님. 참 기가 막히지. 그 다음에 조국신당 680만이요. 아니 미치는 거죠, 목사님 이게. 저거요 우리 거 300만 500만 우리 거 뺏어간 거야. 어제도 제가 대학 동기들 만났었는데요. 네. 하는 말이 이번에 그 자통당에서 2명 내지 3명은 꼭 나올 줄 알았다 그래요. 단순한 격려 얘기가 아니라 뭐 제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조국 혁신당 때문에 배렸다고 걔들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 더불당이 750인데 조국이 680만이에요, 목사님. 저거 이제 총 합계하면은 1600 그 밑에 나오잖아, 목사님. 1656만. 56만이니까 이재명의 표가 원래 1614만 아닙니까? 예. 오히려 더 나왔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개혁신당은 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준석이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 말씀대로 100만 명 빼고라도 아니 1656만이니까 다 나온 거예요, 목사님입니까? 다 나왔죠. 100%다 나온 거예요. 100% 다 나왔지.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당 보십시오. 예. 국민의 미래당 1000만 표, 자유통일당 64만, 우리 공화당 29,000. 이거 우파 정당 다 합쳐봤자 1100만이니까 약 500만 차이가 나. 500한 4, 50만이 안 나온 거예요, 목사님. 근데 대통령 선거할 때는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 나왔죠, 그 사람들이. 우리 다 나왔지. 예.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쪽은 뭔 일이 있나? 저쪽은 이념으로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끼리도 지하고 90%가 같은데 10%가 다르면 틀어져 버려. 10%가 다르면. 뭐 단체를 뭐 또 새로 만든다. 좋아요, 얼마든지. 만들어 봐요. 되나 안 되나.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말이야. 응? 그 우파 정당들은 하나가 안 되고 말이야. 전부 다 말이야. 산산조각 나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대선거 같이 그렇죠. 500만만 더 나왔어도 지역에서 이 좌파들에게 190억이 갈 리가 없고 우리 자통당도 아무리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500만이 더 나왔었으면 저희도 150만을 훌쩍 넘겼겠죠, 목사님. 자,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결국 희망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00만 조직으로 빨리 완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6,183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자유마을 대표들 3,518개는 다 들어온 줄로 압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마을 대표 난 대표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자유마을 대표님들한테 1대1로 전화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면 거의 끝납니다. 전화하는데 지금 광화문으로 바로 뛰어나올 수 있다 하는 숫자가 한 3,400만 명이 돼요. 지금 파악해 보니까. 네. 3,400만 명이 되는데 그래가지고도 안 되고 빨리 8월 15일까지 1,000만 명이 조직이 돼야 돼요. 1,000만 명이. 기독교인들만 해도 1,700만 아닙니까? 이거요, 조직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쪽은 이념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우리는 신앙으로라도 조직을 해야죠. 신앙으로라도. 아니, 신앙이 이념만 못합니까? 신념이 이념을 이깁니까? 신념이 신앙을 이깁니까? 그럼 뭐따로 교회 다녀요? 교회를 왜 다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전투태세로 들어가니까 3,518명 자유마을 대표님들은 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실상은 죽은 자, 그런 사람들은 그만두세요. 괜히 기디온 300명 용사처럼 걸거덕거리니까 하는 거니까 그만두시라고. 당신들 아니라도 할 수 있어.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어. 그만두시고. 그러나 인간이 왜 삽니까? 왜? 나라를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고 먼 인생을 산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손주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 나부터 목숨을 거니까 빨리 1,000만 조직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 순회하면서 장일 목사님이 막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또 다음 주는 또 저 경상남도 창원도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1,000만 조직이 완성돼야 돼. 조직이 완성되면은 우리가 이겨요. 얼마든지 이기고 부정선거 다 밝혀내고 그리고 재선거 할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잘 아시지만 민주당이 우리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첫째, 이화영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려고 합니다. 또는 현재 이재명의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도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4명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명이 이재명 사건에 관련 검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탄핵은 보복성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제도 TV에서 보셨겠지만 저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나 그 정청래가 그 주관하고 있는 청문회는 그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이 법사위를 왜 이 민주당이 가지려고 하느냐? 이 법사위는 아시다시피 검찰, 경찰, 그다음에 감사원, 공수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탄핵 소추도 주관 부서입니다. 모든 특검은 다 이 법사위에 통과를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법사위는요,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한 법사위로 완전 전락했죠.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 정권을 공격하는 공격형 형태로 지금 이중적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요, 지난번 이재명 관련 사건의 변호사들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현재 그 법사위를 이재명 로펌이다 이렇게까지 비아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정말 올인하고 있는 형태가 된 것인데, 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킨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겠지만 7개 범죄에 11개 혐의를 가지고
주 사회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 명제를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이 민주당 사람들 정말로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은요,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전락했죠. 민주당이 국회에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만 전락한 것이 아니라 국회마저도 이재명을 위한 방탄 국회로 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입법부의 사명이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것인데 견제 기능을 넘어서 이재명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모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요, 앉아서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좌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혁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 첫 단추가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작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고치면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혁명까지 우리가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황장훈님. 네. 오늘 오후에 지금부터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시위가 서울시 도시 몇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방송을 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기본적인 것이 다시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정말 앞으로 발전은 없고 성장도 없고 아주 위험한 군사 안보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푸틴하고 김정은 만남을 봐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 호소를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30년, 40년, 50년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 아닙니다. 지금 국회 개혁하지 않고 정치 개혁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연방제 통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분응성까지 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 부정선거, 부정투개표, 사전투표 폐지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한 아주 기초입니다. 여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함께 이 선거제도 개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조사만 시작해도 더불어민주당 부정으로 선출된 그런 국회의원들 다 드러나고 이 재개표, 재선거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중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노예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 윌리엄 윌버로스라고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이 노예무역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도 어긋난다 해서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46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83년도에 드디어
그는 죽었는데 영국에서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이 되고 참 그 영국 국회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 1, 2위를 달리는 그런 선진 민주 국회가 됐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세력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정말 원내 진입 못한 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방식,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만두지 않으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을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잃지 마시고 1000만 가입 하루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 사람씩 하는 것이면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해주셔서 이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윌리엄 윌버로스와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518명 자유마을 대표님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도 안 돼요 하는 사람 있죠. 그분들은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영상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영상을. 이미 여러분이 영상이 보낼 명단들은 다 내려가 있잖아요. 집에서 영상 못 보내요? 영상 보내는데 제 1번을 정해줬어요. 1번은 내가 부산역 광장에서 연설한 영상, 그걸 제 1번으로 보내라고요. 이걸 들으면 좌파 빨갱이들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빨갱이들도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왜 안 보냈냐 말이야. 그걸 영상을 보내시고, 두 번째 영상은 뭘 보내느냐, 내 제2 시국선언문 방송실,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부산역 광장의 연설 그부터 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2 시국선언문. 제2 시국선언문은요, 한국 근대사의 요약입니다. 근대사의 요약. 이걸 보내면요, 다 알아들어요, 국민들이. 간첩들도 알아들어요, 간첩들도 알아듣는다고. 그 영상을 왜 못 보냅니까? 세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보낼 때는 내가 22주간, 22주간이면 반년이죠, 반년. 22주간 동안 주일마다 설교한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축복을 받자 하는 설교가 있어요. 23번이에요, 23번. 23주간 동안을 23주간을 연속으로 설교한 거라고요. 연속으로. 이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걸 계속 보내라고요. 한 번 보내면 안 돼. 계속 보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빠지면요, 이거는 마약보다 더 세요. 이야, 이제 내가 성경을 알았다.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23주간 매주일마다 23주일마다 설교한 겁니다. 그것을 보내시면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 그래도 안 돼요 하는 사람은 밖에서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명단이 다 들어가 있잖아, 손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먹고, 그리고 말을 하고, 내가 보낸 영상 들어봤습니까? 그럼 또 들어봤다 그러겠지. 그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서 모든 국가의 한국 근대사의 운명은 지나간 모든 사람들, 박정희, 이승만 너무 잘했고, 이제는 자유마을 대표들에게 모든 책임이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전체가 연방제로 북한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통일을 할 것인가, 이 모든 책임이 우리나라 군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있는 게 아니야. 군대에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사기를 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64만을 찍은 자유통일당 우리 당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빨리 좀 퍼뜨려 주세요. 10명씩만 하면 6,400만이 되잖아요. 640만이.
64만에서 쉬워요, 쉬워. 그 움츠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뭉치자 싸우자 이 기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